이야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말씀이에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5시 5분에 생방송이 있고 8시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또 생방송이 있습니다. 평화나무 후원 회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로고시안.com 로고시안.com이고요. 전화도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또 가입을 해드리겠습니다. 026406에 0507 026406에 0507번입니다. 평화나무 후원 빤스 티셔츠 판매도 하고 있어요.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윤정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지자여서 TBS TV 이정열의 품격시대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 징계가 잘못됐다. 그러니 그분이 죽음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직을 내놓게 된 것은 어쨌든 다행이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이정열 변호사의 말이. 그래서 이제 오늘 노컷 뉴스가 TBS TV 이정열의 품격시대 이 방송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방송의 작년 8월 2일 방송분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요. 그 심의 내용을 공개했어요. 정말 윤정주 씨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혼자서 이재명을 욕하고 다니는 이정열 변호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심의를 한 것인지 징계를 내린 것인지. 예. 이정열의 품격시대는 없어졌어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이정열의 품격시대가 심의 대상이 됐느냐. 진행자 이정열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하하는 은어인 찐묻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총 3회에 걸쳐서 찐묻었다라고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3인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후보가 찐묻었다. 이런 말을 한 3번 방송한 거죠. 네. 찐묻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형의 부인 형수하고 통화하면서 여성의 성기를 찢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오해에 의해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실상은 뭐냐면요. 그 형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분쟁 관계였던 이재선 씨가 어머니에게 폭언을 행사하면서 어머니의 성기를 찢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당시에는 이제 성남시장이었죠. 그 형수한테 막 항의하고 비난하면서 항의하면서 그 형이 어머니에게 썼던 그 혐오 표현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찢어버리겠다 그거를. 근데 이제 뭐예요? 그럼 실상은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는 형이 했던 말을 더블 쿼터를 달아가지고 형수한테 따져 물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무엇을 찢어버리겠다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찢지사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찐묻었다 이런 혐오 표현을 갖다 썼습니다. 여러분 저도 싫어하는 정치인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그 혐오 표현 누구를 지지한다고 찐묻었다? 이건 진짜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자, 하여간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에 따르면은 대담 토론 프로그램, 그러니까 즉 시사 프로그램에서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유튜브에서는 뭐 욕설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나 유튜브나 이런 팟캐스트는 방송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만약 KBS 1라디오 나가서 뭐 찜 묻었다 이런 말 한번 해봐요. 이거 뭐 아무리 인용하는 말이라도 그거는 적절치가 않아요. 예, 물론 이제 방송 언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그런 용어를 쓸 때에는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쓸 수는 있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나 찜 묻었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혹은 이런 표현을 써서 애청자분들께는 참 죄송하지만 뭐 이런 전제 없이 썼다면은 그것도 3번이나 이거는 징계 대상에 오를 만하지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논란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윤정주 방송통신심의위원만 문제 삼았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고 얘기한 사안이냐? 괜히 윤정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이재명 지지자로서 이정열 변호사를 엿먹이게 하려고 혹은 이정열 변호사의 MC 하차를 위해서 그런 말을 썼느냐? 그런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의견 진술자 TBS TV의 제작부장은 입이 10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윤정주 위원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듣고 대단히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고 그렇죠. 뭘 찢어버리겠다라고 해서 이 찢 묻었다라는 말이 이제 파생이 된 건데 그 찢는다는 게 여성 성기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작자와 그 다음에 진행자 그리고 출연자 모두가 성희롱이나 또는 성평등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주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윤정주 위원보다도 더 심하게 더 큰 징계를 요구한 방송통신심의위원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정주 위원이 뭐 특별히 이재명 지지자여서 이재명과의 어떤 그런 인연 때문에 혹은 이익관계 때문에 이정열 변호사에 대해서 TBS TV 이정열의 품격시대 진행자 이정열 변호사를 이렇게 불이익을 줬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정주 위원 이분이 이재명 지사 지지자라는 걸 어디 가면 알 수 있죠? 그분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설령 또 이재명 지사 지지자라 하더라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은 침묵해야 되는 것인가? 참 슬픈 일입니다. 네, 일단 윤정주 의원은 그 정봉주 의원 또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도 그 블랙하우스 있잖아요. 그래서 정봉주의 정치쇼 그때도 징계를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특히 그 윤정주 의원이 낙검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원리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신 걸로 알고 뭐 반박할 게 있으면은 뭐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암흑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골탕을 먹였다.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요. 이 실상이 이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그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없어졌어요. 이정열의 품격시대는 없어졌습니다. 예. 정봉주 의원 사면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그 BBK 건과 관련해서는 사면이 됐고요. 지금 프레시안이 정봉주 의원에게 명예훼손 당했다.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9월 초쯤에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지난번 논란이 됐던 성추행 논란 그것과는 좀 무관한 사안이고요. 뭐 그것이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성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성추행을 했다라고 보도한 프레시안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맹렬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정봉주 때문에 우리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러면서 프레시안이 제기한 소송이에요. 개인이 언론사한테 나 저 언론사 때문에 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언론사가 일개인한테 명예훼손 당했다 이걸로 재판이 이루어진 참 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야 뭐 저야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난번 블랙하우스 건과 관련해서 윤정주 의원은 동일하게 아니 진짜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김어준도 찜 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혐오스러운 잘못된 표현 찜 묻었다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그거는 또 김어준한테 징계를 때렸으니 그 프로가 결국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뭐야 반낙검수입니까?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윤정주 방송통신심의위원 참 열심히 약자 또 소수자를 위해서 입장을 대변해 오시고 싸우신 분인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윤정주 의원께 다시 한번 명복을 비는 마음 표합니다. 자, 지금 서울신문이 호반건설하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신문이 이 호반건설의 꼼수 승계 그리고 편법 상속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더니 호반 측 중재자가 나타납니다. 호반 측 중재자 누구냐? 호반건설이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뭐 무리는 아니죠. 대주주인 광주방송, KBC 광주방송의 노조위원장이 협상을 주선하겠다면서 서울신문과 접촉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서울신문의 노조위원 KBC의 노조위원장이 서울신문의 지금 호반건설이 한 1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을 다 털어버리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서울신문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서울신문하고 관계를 정리할 테니까 서울신문 더 이상 우리 회장님 씹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말이죠. 그로부터 나흘 뒤에 호반건설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신문 얘기가 정당한 검증 보도를 비방 기사로 표명하면서 말이죠. 자, 이 내용을 대략 좀 짧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대표, 그러니까 서울신문의 사원 모임이죠. 사원들 중에 서울신문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조합원들, 노조원들, 사원들. 네,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대표 그리고 노동조합 대표로부터 호반건설이 취득한 서울신문 주식 전량을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의 무상으로 넘기라는 협박을 받았다 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서울신문 관계자 7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이에 따라서 오늘 아침 이면에 서울신문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KBC 노조위원장이 지분을 다 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접근해 왔어요. 서울신문에다가 호반건설의 호반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KBC 광주방송의 노조위원장이 우리가 저 서울신문 지분 다 털어낼 테니까 친하게 지내자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왔는데 실상이 이건데 호반건설 쪽에서는 서울신문이 우리 보고 그 지분 다 털어서 우리한테 줘라 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서로의 주장이 아주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신문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먼저 지분을 다 털겠다. 그러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 호반건설 쪽에서는 서울신문 쪽에서 자기들한테 지금 갖고 있는 서울신문 지분 다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고요. 예. 안 넘기면은 뭐 계속 뭐 괴롭히겠다. 이런 취지로 들었다는 거죠. 호반건설 쪽에서는. 자, 일단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SJA님, 마치 90년대 교통사고 현장 같은 풍경이구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 온정님, 호반이 서울신문 먹으려고 작정했나 봐요, 라고 하셨고요. 예. 서울신문은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주조합, 서울신문 우리 사주조합이 그 다음 지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이 바로 호반건설이에요. 호반건설이에요. 예. 건설사가 언론사 소유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네. SBS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죠. 서울신문도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사 소유가 된다면, 토건 세력의 소유가 된다면, 아이고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서울방송도 토건, 서울신문도 토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국을 흔드는 젠더 전쟁. 네, 여경, 여군에 이어서 리얼돌까지. 법원이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는 국가가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면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리얼돌을 둘러싸고 남녀 갈등, 전쟁터에 비견될 만큼의 격렬한 싸움 양상이라는 거예요. 상대성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가 난무하는데, 남성들이 폭력, 강간 문화에 익숙한 한남충 이렇게 공격하니까 남성들은 꼴패미 이런 표현 써가면서 인형을 질투한다 이런 말도 예, 뭐 인형을 질투하겠습니까만. 네. 요즘 사회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젠더 갈등의 단면인데, 젠더 갈등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그동안 여경 논란, 또 여군 논란에서도 불거졌고요. 젠더 갈등 관련 내용, 그러니까 탐사하다 바이 중앙일보가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타파크로스와 온라인상의 갈등 관련 데이터 5,401만 167건을 분석해 봤는데, 갈등 이슈 중에 젠더 갈등 관련한 내용이 73.6%. 와, 넷 중 셋이 젠더 갈등에 관한 내용이란 거 아니에요. 이념 정치 갈등은 15.4, 세대 갈등 5.5, 직장 내 갈등 5.5. 크게 웃도는 수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기 방 안에서 조용히 뭘 하건 간에 그거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저는 지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성적 소수자분들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마. 왜 자꾸 이렇게 교회가 간섭을 해가지고 너는 그러면 죄 짓는 거야.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방 안에서 뭐 리얼도를 갖고 뭘 어떻게 하건 간에 그거 왜 그걸 나라가 또 법이 간섭을 해야 되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만약에 안방으로까지 국가의 감시와 또한 제재가 개입되는 순간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경찰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전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리얼도를 들고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혹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럼 반대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방 안에서 어떻게 뭐 해결하겠다. 아니 그거 갖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걸 막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저는 뭐 리얼돌이 어떻고 뭐 동성애가 어떻고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국가공권력이 들어와 가지고 감시하고 처벌하고 망신 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야메테크님 성적 취향에는 윤리 적용이 안 됩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윤리 적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치외 법권이 돼야죠. 범죄가 아닌 이상은. 에? 저는 그렇다고 뭐 리얼도를 구매할 생각을 갖고 있거나 혹은 뭐 무슨 성적 지향이 뭐 동성애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아니 설령 그런 분들을 차별하는 건 전 용납을 못해요. 예. 저기 리얼돌에 대해서 이제 문제시하는 분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 차원이라면은 우리 사회 강간 문화, 이런 성폭력 문화를 일수하고 싶다면은 차라리 리얼도를 통해서 하여튼 저는 성폭력의 그 예방 차원에서 보자면은 리얼돌과 관련해서는 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비네리 나침님 리얼돌이 없어서 김학이 그렇게 성폭력 강간을 했나? 이제 또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은 그런 성폭력은 특히 고위층의 성폭력은요 자기의 어떤 권위, 끝발 이거를 입증받는 수단으로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금은 다른 맥락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하여간 성폭력은 절대 없어야 하고요. 또 그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다시 언급을 하고 리얼돌 문제에 대한 좀 포괄적인 공론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민주화 훈장 우려먹는 기득권층 쏟아지는 386 비판. 중앙일보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주장에 대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언제부터 중앙일보가 또 이렇게 민주화 훈장 우려먹는다고 민주화 훈장이 우려먹는 현실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예? 386 세대가 차지한 권력 문재인 정부 초기 기준으로 국회의원 48%, 장차관급 공직자 63.3%, 청와대 수석 비서관 69.6%. 그래요. 이분들이 사실은 50대 다 넘었죠. 50대 다 넘었고. 근데 또 참여정부 초기에 또 역시 386 세대들이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뭐 이보다는 훨씬 수가 적었습니다만. 90년대에도 또 정치권에 발탁되면서 또 요직을 점점 확장해 나갔었죠. 이분들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30년 너무 과했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주류로 계셨던 분들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근데 우리 386 엉한 누나들 보면은 너희는 아직 어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분들의 공로 자체를 다 그냥 꼰대들이 독식하는 기득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중앙일보의 관점은 아주 불온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에는 좀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자, 한겨레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을 출간한 이철승 교수의 책인데 이철승 교수는 386 세대가 정치, 경제, 시민, 사회 권력을 장악했고 세대 독점의 결과로 청년 세대의 일자리 부족과 여성의 노동시장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현실을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보여줬는데
국내 100대 기업을 살펴보니 이 사진 중에 50에서 60대 고연령자 비율이 80에서 100%에 이르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았다.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처럼 정부가 최대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다. 오너가 없는 기업들에서 한 세대가 연대해서 나눠 먹는 것이다. 자, 그런데 1970년대생들이 20에서 40%까지 이 사진에 포함된 회사들, 네이버, 코웨이, 아모레퍼시픽, NC소프트 같은 자본 수익률이 10에서 30%를 이루는 이 기업들, 이 기업들은 1970년대생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충전된 젊은이와 여성들을 조직 상층으로 끌어올려서 무지개 리더십을 구성을 했는데, 이로써 경직된 조직 문화와 장기 집권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386세대의 양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386세대는 다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제하자는 거다. 어차피 386세대를 몰아낼 조직력이 있는 다른 세대는 없다. 권력을 가진 386세대가 자식 세대를 생각해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 그래요. 386세대들이 당신들이 뭘 했다고 그러느냐. 당신들 너무 잘 나갔다. 좀 후배들 신경 써라. 이 차원으로 해서 뭐 매몰차게 그분들을 뭐 퇴물 취급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지금 70년대생들 더 나아가서 80년대생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제 이 이야기는 74년생인 김용민이죠. 어떻게 좀 대접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갈 길을 확실하게 정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공직 이런 거 뭐 요구도 오지 않겠지만은 온다 하더라도 관심 안 갖습니다. 그냥 제가 갈 길은 뻔하거든요. 근데 70년대생의 정말 역량 있고 또한 우수하고 진정성이 있는 이들은 지금 우리 386 형들이 워낙 많이 장악하고 계셔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 총선도 우리 386의 파티가 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20대도 뭐 당연하지만은 30대, 40대가 중용되는 젊은 정당 민주당으로 가야 차기 총선, 대선 희망이 있습니다. 386세대가 너무 과도하게 우리 사회를 대표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소식만 더 전하겠습니다. 나홀로 사장님 15%, 주 68시간 과잉 근로하고 있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68시간. 직원들 두자니 이거 뭐 뒷감당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지 못해가지고 고용은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본인이 뒷감당하는. 그래서 53%가 주 52시간 이상 일한다. 월 평균 18시간, 10시간 이상 근무. 근육통, 두통 등 건강 이상에도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1% 그쳐.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목소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주당 최대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분들이 사실은 노동자들은 실직에 처할 경우 혹은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이분들을 뒷감당할 수 있는, 이분들의 고통을 뒷감당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만은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들은 뭐 그냥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에요. 야, 사장님이잖아. 사장님이 뭐 그런 노동자 받는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단 말이죠. 바꿔야 됩니다. 주 68시간 과잉 근로 이거 막아야 돼요. 자,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두 희생하는 이런 시스템은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씨를 이제 전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날씨. 이번 주 날씨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자, 태풍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나요? 자,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오후에 점차 개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부와 제주 산지 최고 60mm 이상, 중부와 호남지방,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5 내지 40mm 가량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32도, 대전 33도, 광주 31도, 대구는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충북과 대구, 경북 내륙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계속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영남지방과 수도권, 강원 영서, 충남 내륙, 전북 내륙 등지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 부근 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새벽까지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 지역 곳곳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 채팅방을 가동하지 못해가지고 빈 화면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상적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